설 연휴가 베트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낭에는 주위에 있는 도시에서 광남이나 후에오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썰렁하게 보이는 설 연휴 아침입니다. 여기는 미케비치입니다. 지금 현재 다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간 쓸쓸한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설날 기간이 되게 되면은 많이 줍니다, 다낭에는. 그래서 특히 관광도시라서 외국에서 이제 설 명절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 오시는 관광객들 빼고는 다낭 토백이들도 많지만, 토백이들도 이제 일을 안 하고 집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바깥에는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네, 여기 4성급, 5성급 호텔들이 쭉 늘어서 있는 데인데요. 간혹 관광버스는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얼마 전에 비해서는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명절이 되니까 조금 한적하고 쓸쓸하게 보이죠. 포유가 있고 한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 고급 식당이 있는 데인데요. 바닷가에 있는 데인데 많은 식당들이 닫는데 여기는 오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여기 바닷가 카페는 설날 기간에도 오픈을 하네요. 설날 기간에는 한 20-30% 가격이 대부분 다 오르게 됩니다. 바닷가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설날에 관련된 이런 작품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지만 특히 베트남 사람들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저기 있는 건 바구니 배의 밑바닥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미케비치 산책로인데요.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운동을 하고 걷거나 뛰거나 하게 됩니다. 이런 도로가 꽤 길게 비치를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관광객들인 것 같습니다. 설날에도 영업을 하는 파라솔들이 있네요. 이렇게 작은 카페들도 바닷가에 열린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겨울이고 날씨가 최근에 흐려서 그런지 파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 이렇게 파도가 높은 미케비치가 아닌데요. 많은 곳이 백사장이 유실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사장이 상당히 짧아져 있습니다. 네, 여기도 오픈을 했네요. 손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오픈한 가게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여기는 바닷가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데입니다. 풋 마사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곳곳에 특색 있게 이렇게 설날 장식들을 해놨습니다. 최근에 생긴 하일랜드 커피숍입니다. 여기 몽탄 럭셔리 옆에 생겼습니다. 네, 저기는 맥주와 차를 파는 곳인데요. 아침 일찍 문을 열어놨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 명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낚시를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새해 첫날인데요. 오토바이 타고 하이븐 패스를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과 가려고 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코넛 시켰어요.
7명 왔는데 코코넛 3개 하고 카페 소다 3개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코코넛을 항상 이렇게 무시무시한 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 여기서 보는 경치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이런데 끝내줍니다. 아, 근데 경치가 멋져요 여기. 와. 우리 카페 아주머니가 커피하고 코코넛 시켰는데 이걸 줍니다. 명절이라고 과자하고 이렇게 수박씨하고 너츠하고를 조금씩 주네요. 네, 여기 사진 찍는 포인트에 왔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제일 좋아요. 여기 베트남 친구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바로 위가 하이번 패스입니다. 네, 정상에 왔는데 평소보다는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 여기에 평소에는 차들도 엄청 많고 그런데 오늘은 진짜 사람이 적네요. 명절이라서.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새해가 정말 빨리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영글로벌을 시청하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베트남 다낭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과 제가 하는 일이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오시는 건 아니겠죠. 여행을 하러 오시거나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 또는 은퇴를 하시고 나서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국에서 또 따뜻한 곳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제2의 사업처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인을 찾아서 여기 베트남 다낭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에게 많은 걸 물어보십니다. 저도 여기 베트남에서 6년밖에 살지 못했고 베트남의 다낭의 자세한 사항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대답을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오시게 되면 맛집 소개해 드리거나 찾는 곳의 소소한 정보들은 드릴 수 있지만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연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여기서 정말 고마웠다고 정말 편하게 있다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정보나 고급 정보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정말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실 때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나이가 조금 많으시고요. 사실 오랜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요. 요즘은 수명이 길다 보니까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진 것,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화들 속에서 저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살 것인가는 우리가 책 속에서 찾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인들이 살아온 삶이나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본을 받아서 잘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책 속에 나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그런 힌트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많은 잘 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예들도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의 삶에 딱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들도 조금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들도 다르다 보니까 느끼는 행복감도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경제적 풍요로움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언제 행복했는가를 가만히 지켜보면 제가 돈을 많이 벌 때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행복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믿고 사랑을 많이 주고 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명성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람이 행복할 때는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 기댈 만한 사람이 있을 때 많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걸 느끼시는지 저에게 많이 조언을 하십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건강해서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노후를 생각했을 때를 대비해서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배우자를 찾는다라고 해서 노후가 안정되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노후가 행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감을 느낄 때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기댈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저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되어줬을 때가 저도 행복감을 느끼고 상대방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웃게 되면은 상대방도 웃게 됩니다. 제가 억지 웃음이라도 웃게 되면은 상대방의 표정이 웃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나에게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나 혼자서 그것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만 그 행복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삶에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거는 나의 과거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기댈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남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은 저도 그 사람에게 기대어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죠. 옛날에 젊었을 때나 활력이 넘칠 때는 제 스스로 뭔가를 한번 바꾸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를 한번 바꾸어 보겠다든지 우리의 팀 분위기를 제가 나의 힘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저 혼자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두 사람은 저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그 사람들의 행복한 부분들을, 행복한 얼굴을 보고 저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 혼자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오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삶을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잠시나마 따뜻한 이런 웃음이라도 이렇게 건네줄 수 있거나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은 어떻게 보면 큰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지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행복했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유년 시절 때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유년 시절이 삶이 풍요로웠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거나 가족 단위였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유년 시절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개인이 잘 살아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어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내 혼자 잘 살아야 행복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서로 기대고 서로 조금 힘이 되고 할 때 더 따뜻함을 느끼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 이상주의적인 사회를 만들거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상한 이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서 또 계층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계급화된 사회, 역할이 딱딱딱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만한 생각들은 조금씩 내려놓고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1년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저도 행복해야 되지만 제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조금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조금 하면서 살았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올해는 제가 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들도 조금씩 있지만은 다른 곳을 볼 수 있다는, 새로운 곳을 볼 수 있다는 설레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면서 제 시각에 보이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느끼는 대로 다른 여행 유튜버들도 많이 있지만 신기한 일들이나 신기한 사회, 못 본 곳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튜버들도 있지만은 저는 여행의 과정이나 제가 가는 곳을 다른 사람들이 비슷하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 내가 움직이는 동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올해 한 해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전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파랑새는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가 더 멀리 찾으러 다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